자, 이슈엔 소문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네, 갑자기 뭐. 갑자기 상황이 또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내용 정리한 걸 좀 화면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어떤 주제가 돼 있는지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이제도 말씀드렸는데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다 망가졌다. 이 보도가 오늘 아침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 로컬 뉴스긴 한데 생산량이 급감을 하고 있고 이 밥상 물가는 이미 뭐 치솟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굉장히. 저도 걱정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것은 뭐 줄이려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대체 에너지 그렇죠. 대체 에너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운행을 줄이거나 혹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이든 네. 뭐 다른 나라든. 근데 이 식량 관련된 농산물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기후가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도 상당히 작황이 썩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네.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월 넘어가면서 파종을 시작을 하고요. 밀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 넘어가면서 파종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옥수수 자체가 파종 시기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들, 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농사를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농사는 거의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봄밀 파종이 그렇죠. 4월, 5월인데 네. 우크라이나 파종 못했죠. 네,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식량 문제를 더 가속시킬 수가 있고 이 식량 문제가 뭐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지금 아프리카 같은 쪽에서는 지금 소요 사태도 좀 우려가 될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한 리스크로 더 확대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유가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밀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옥수수가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식용유도 계속 그 신고가 선물 시장에서 신고가를 그렇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유라고도 네, 하고. 그래서 지금 관련된 뭐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사료주를 볼 것이냐, 특히 뭐 옥수수가 사료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사료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도가 나오고 있고 또 비료라든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수산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뭐 그들 기업이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뭐 하나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약간 신식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대동 같은 기업들 특히 수출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에너지가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작황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또 종묘를 또 더 잘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높아질 품종 수밖에 개량. 네, 품종 개발 네. 이런 부분들이라서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사료하고 비료를 좀 구분해야 되냐면은 비료 섹터는 어떤 이제 가격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료는 그런 게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는 뭐 롯데 정밀화학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사료 관련해서는 약간 그래도 이제 육가공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뭐 팜스코 같은 기업들도 나쁘지 않은데 뭐 현대사료처럼 막 급등락을 하는 기업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현대사료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군집을 이루는 이제 비료, 사료는 어떻게든지 이제 작황이 안 좋다라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생산량을 좀 증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이제 농기계도 상당히 뭐 부족하고 뭐 그런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네. 고리죠.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 쪽, 뭐 캔사스 이런 쪽은 이제 가뭄 때문에 어제 또 그 위성 지도 하나 나왔는데 이 물 수위가 저수량의 수위가 확 낮아져 있는 건 사진도 등장을 했고 아르헨티나의 이제 팜파스 지역 얘기했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가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뭐 파종 자체를 못했고 그렇죠. 또 중국도 지금 뭐 동북 삼성을 봉쇄하는 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세계 4대 곡창지대 다 망가진 건 맞습니다. 거기엔 지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홍수, 네. 뭐 기상이변은 뭐 매년마다 겪는 거지만 이게 근데 확 한순간에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파종을 안 했으면 올해 농사는 끝난 못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면 내년에나 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 말이나 돼야 수확량이 늘고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재고량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쵸. 재고량도 녹록치는 않을 거고 하여튼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닌데도 세간에서는 많이들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거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 얘기가 부분은 반복돼서. 진짜로 올해 내내 시장을 압박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긴축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원민족주의의 대표격이 되는데 자국민이 먹을 거를 먼저 챙기잖아요. 그렇죠. 생존이니까. 그런 다음에 남는 거를 팔지 말지 수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여차하면 금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량 다 수입인데 거의 수입이죠. 네, 거의 수입이에요. 전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쌀 하나 자급인데 쌀 쌀도 농사도 자급자족이 안 되죠. 네.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그 과거에 보면 영화의 설국열차에 네. 바퀴벌레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추출하는 네. 그게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 될지 아니 뭐 바퀴벌레를 먹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사뭇 그 정도의 위기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요. 왜 곡물 거래를 20몇 년을 저는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업이 그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곡물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입니다. 아니 뭐 아는 주제에 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기업을 조금 그래서 압축하자면은 네. 그래도 이 에그플레이션 이따가 저희 또 일발장전에 반복되긴 합니다만 뭐 어떤 기업들을 조금 축약해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동이라든지 뭐 농우바이오, 뭐 롯데정밀화학 뭐 그런 기업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식자재 유통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CJ 프레시어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식자재 유통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가격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원가만큼을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2,000원인데 1,000원이 원가고 1,000원이 임금 관련된 비용이라면 1,000원이 원가가 1,500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원가만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묶어서 올리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식자재 유통기업들도 의외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상식이지만 뭐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뭐 육류도 당연히 사료값이 네. 올라가니까 육류라고 하면은 뭐 돈육도 있고 네. 그다음에 소고기도 있고 가금류에 이제 닭도 있겠지만 이런 가격들은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좀 대체하려면 이제 수산물 수요가 조금 늘 수 있겠다 네. 생각이죠. 아직까지는 수산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수산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산주들이 또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게 좀 농기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CJ 시푸드 이런 쪽도 이제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 뭐 식자재 납품 들어가고 또 뭐 시푸드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던데 한번 기울여 볼 만하겠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떻게 정해 오셨는지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1분기 실적. 희비가 교차하는 것이 극명하다.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뭐 미국도 이제 지난주 금융주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 주도 이제 서서히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국내 기업들도 먼저 발표한 기업들이 있고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어닝 시즌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나라가 눈높이가 낮아진다는 네, 얘기죠. 눈높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워낙 약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워낙 약세를 보여주면 예전에는 뭐 수출 잘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수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가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수출의 가격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LG 디스플레이가 좀 하락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생산 감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의외로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록 수입 물가는 높아지겠지만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들, 특히 이제 정유사들이 정제 마진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뭐 한 4달러, 5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물론 3월 달에 한해서겠지만 뭐 13달러, 뭐 15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유사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섹터 쪽이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금융주들이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버팀목. 네, 버팀목이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보신다면 조선주들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실적 예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실적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선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번 1분기는 그 편차가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상식인데 그 통상 원부자재를 수입해오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도거래라는 걸 하죠. 네. 이제 1년 전쯤에 이제 선도거래, 뭐 그 업종마다 좀 다른데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가 낮을 때에 사왔던 이 현물 인도분을 정제를 해서 마진을 상당히 조금 더 붙여서 팔 수 있는 네. 뭐 현재 시세에 준하게 그럼 이익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내년도의 실적은 사실 담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이제 비싼 원유를 사와서 네, 정제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가에다가 바로 전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 소재의 업체들이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좀 네.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것이 주가의 버팀목이 될 거고. 디스플레이 업체도 좀 괜찮을까? 근데 디스플레이는 좀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좋지 못할 것 같죠. 왜냐면은 수요가 좀 감소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또 그 소재 이런 가격 부품 가격이 좀 높아진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LG 디스플레이가 좀 타격을 받았고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의 그 투심이 좀 약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몇 가지를 좀 깊이 있게 다뤄봤고요. 또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뉴스타그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